검찰은 특히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충격과 수치심을 강조하면서 엄벌을 요청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은 지금까지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황의조 씨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은 불법 촬영 논란이 있는 황의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3월 영상에서 다뤘었는데요. 당시에는 황의조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첫 재판에 참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황의조는 자신의 축구공을 이야기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공소 사실을 전격 모두 인정한 건데요. 황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황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서 이제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 씨는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고 A4 용지에 미리 준비한 최후 진실을 읽을 때는 목이 메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을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부터 이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그의 변호인도 당초에는 공소사실을 부정하면서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지난 16일 돌연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태도가 돌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서 늦게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사실 황의조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은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는 예상 밖의 일이지만 법정에서의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는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법적 판단 그 이상을 필요로 하고 황의조 씨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앞선 태도들을 봤을 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의조 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의 깊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은 특히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인 충격과 수치심을 강조하면서 엄벌을 요청했는데요. 피해자 중 한 명은 지금까지도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황의조 씨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황의조 씨가 물론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관성 없이 입장을 바꾸면서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런 혐의를 인정하기 전까지의 태도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물인 황의조 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의 깊이가
단순히 어떤 범죄 4년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의조 씨의 반성이 진심으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황의조 씨가 저지른 불법 촬영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며 황의조 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중 1명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왜 검찰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어떤 금액으로 보상받거나 법적인 판결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황의조 씨와 그의 형수 이 씨의 관계도 얽혀 있어서 사실 더욱 복잡합니다. 황의조는 과거 전 연인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며 협박했다고 고소한 바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그의 형수 이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형수 이 씨의 행위로 인해 황의조 씨가 피해자의 입장이 된 상황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황의조 씨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사실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족 내부에 복잡한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씨의 행동도 황의조 씨의 행동도 명백히 잘못되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일이 지나고 났을 때 돈 때문에 그랬다, 저 사건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저 사람이 더 세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합의를 해주면 분명히 이게 선처가 돼서 감형이 될 테니까 난 그걸 원하지 않고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많이 바뀔 수 있죠. 사실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바꿀 수도 있고 집행유예에서 벌금을 바꿀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감형 사유가 피해자의 이제 처벌 불원서 같은 거라서, 사실은 성범죄에서 달리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랑 합의를 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를 주고 합의를 받는지 그런 것들도 재판부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주고 합의한 사건인지 100만 원 주고 합의한 사건인지 10만 원 주고 합의한 사건인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역시 얼마 받았구만, 돈 받았구만, 이런 얘기 듣기 싫다, 난 장사한 게 아니다, 난 진짜 피해자다 라는 걸 좀 남기고 싶어서 합의하지 않겠다, 끝까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다른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증거는 내가 하나도 내지 않지만 주장만으로 나는 안 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지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 심지어는 좀 괘씸하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중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달리 낼 증거가 없고 우리가 전례악상 다른 걸 할 게 없다 라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부 인정하는 거죠. 지금 영상은 어쨌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상이 있는데 피해자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 영상이다 라고 나온다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피의자,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 촬영이 맞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황희조 씨가 그냥 주장만으로 나는 이 부분이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영상 속에서 그 피해자분이 뭔가 동의를 했다고 보일 만한 부분, 뭐 화면을 쳐다본다든지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는 이걸 계속 동의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영상이었는데 황희조 씨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황희조 씨가 부인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괘씸하게 볼 여지가 많겠죠. 황희조 씨 역시 불법 촬영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이 사건에서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법적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황희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